하겠습니다. 정말 자세히 완료할 거고요. 이거 뭐 하는 거야? 키워하는 거요? 일어나! 시원이 말고 일어나! 지금 못 봤는데 나 그만큼 지금 왜 왔어? 비켜봐. 예, 오늘 뉴스탑10은 여기부터입니다. 1위가 바로 나왔습니다. 안전수칙 다 지키는 공사 현장이 어딨냐? 이 얘기부터 먼저 해볼까요? 이 많은 인명피해를 낸 이천 화재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하기 위해 마련된 이 합동 분향소에는 이틀째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어 오늘 2차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이 소식부터 지금 차분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어제까지는 9명의 신원이 확인이 되지 않았었는데 오늘 4명의 신원이 확인이 되면서 지금 신원 미상이 5명입니다. 근데 이게 좀 잘 될까요? 그래서 지금 사고 이틀째인데요. 정말 38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정말 안타까운 소식들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형제 간 또 가족 간의 일을 하다가 참변을 당한 분도 계시고요. 또 형의 결혼식을 앞두고 동생이 또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게 이번에 갑작스럽게 불길이 치솟는 바람에 어떤 면에서 보면 바로 옷 같은 거라든지 모든 게 타버려서 실제로 누군지 확인할 수 없는 지금 이 상황이 됐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분 같은 경우는 남편분이 계속 연락이 안 되다가 갑자기 부검에 참가하라는 연락을 갑작스레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원 확인도 안 해주고 갑작스럽게 부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 그 부인께서는 굉장히 아마 심정이 많이 상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정말 그 신원 미상, 그러니까 DNA 검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지금 시신들이 한 5구 정도 된다고 그래요. 맞아요. 아직까지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 모양인데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박 교수님, 그러니까 좀 신원 미상의 5명, DNA와 부검까지 조금 더 좀 계속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화재 현장 같은 게 특히 물류창고 같은 경우는 화재의 가혹도니까 화재로 인한 발생하는 열이나 화염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신이 불에 굉장히 심하게 훼손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관상으로 시신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DNA라든지 여러 가지 과학적인 수사 기법을 통해서 이제 신원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죠. 박 교수님, 그리고 저하고 화면 같이 네. 보실게요. 지금 오늘 2차 합동 감식에서는 보니까 화재 잔해물을 치우는 데 주력했어요. 이렇게 잔해물을 치우다 보면 뭔가 최초 발화 지점과 화재 원인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네. 화면에 보는 것처럼 지하 2층에서 치솟은 이 엄청난 화마, 불길이 지상 2층에 가장 많은 희생자를 냈거든요. 이 부분, 앞으로 우레탄 부분, 어디를 좀 저희 중점적으로 좀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지금 화재가 발생한 지점은 지하 2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고요. 그리고 화재를 일으킨 원인은 지금 2가지로 이제 좁혀지고 있습니다. 지하층에서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공사하는 중에 용접 공사나 용단 공사가 있어서 그로 인한 불티에 의해서 이제 화재가 발생했다. 그 원인은 이제 우레탄 공사로 인한 유증기에 이제 착화가 되면서 폭발성 화재가 발생했다라는 또한 추정이 하나가 있고요. 예. 또 하나의 추정은 작업자의 담뱃불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아, 담뱃불이요? 예. 문제는 지하 2층 같은 경우 화재가 발생하는 지하 2층보다 지상 2층에서 전체 38명의 사망자 중에 1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화재가 일반적인 화재에서의 연소 패턴보다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있던 작업자들이 피난을 할 시간조차 없었던 것이고 또 하나 화재에 의해서 발생하는 연기는 강한 부력을 갖습니다. 위로 상승하려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잠시만요. 그러니까 부력이라는 게 저를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네.
화면 지하 2층에서 이렇게 바로 올라가는 그 뜨는 듯한 부력을 말씀하시는 예, 위로 상승하는 힘을 우리가 부력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보통 초당 3m에서 5m 정도로 상승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 2층에서 2층까지 높이를 약 15m 정도로 본다면 약 한 5초에서 6초 정도면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준공을 받은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화재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방화 구역을 위한 방화문이나 방화 셔터와 같은 설비가 있는데 예. 공사 중인 건물에는 그러한 설비들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급속히 발생한 연기와 열이 방화 구역이 없는 2층까지 단 몇 초 만에 상승을 하고 그게 대형 인명피해를 일으키는 원인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재선 교수님, 그러니까 조금 더 풀어보면 네. 아까 초당 이 화마, 그러니까 부력을 이용해서 불길이 올라가는 게 초당 3m, 네. 한 층 정도를 대략 3, 4m 정도로 그렇습니다. 봤을 때 이렇게 하나씩 올라가는 것도 뭐 5초 이내면 뭐 다 이게 그렇습니다. 불길이 휩싸이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2층에 있는 사람이 대략적으로 아래로 내려오는데 최소한 2, 3분 이상은 필요한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5, 6초 만에 연기가 상승을 하게 되면 예,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정도로 속도가 빠른 굉장히 불길이군요. 빠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런 최초 발화 지점과 지금 폐허가 된 이 화재 물류창고를 바라보는 이 망연자실한 유가족들을 위한 최선의 길은 바로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는 것과 앞으로의 수습 대책일 겁니다. 그런데요, 이 사고 총괄 책임자인 엄태준 이천시장의 때 아닌 논란이 일었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아까도 들어보니까 이 안에 사제가 나고 피하기 위해서 많은 인원들이 지금 현재 사망자분들은 총 38명이 이송되었고요. 실제 원인을 규명할 거고요. 저렇게 보신 것처럼 무릎을 꿇긴 했지만 정치권의 굵직한 인사들과 함께 현장을 찾고 그 이후엔 보이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온 건데요. 그래서 이 엄태준 이천시장이요, 오늘 오후에 곧바로 반박 기자회견까지 자청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상식의 수준에서 요구합니다. 저는 그날 여기서 밤 자정까지 이 현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도 까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기사를 썼으니 얼마나 자신 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 기사 당장 내려주시고 사과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는 법적 조치하겠습니다. 글쎄요, 왜 이 본질도 아닌 논란이 이렇게 커졌는지는 좀 알 수 없습니다만 구자웅 차장, 네. 실제로 이천시장의 행보가 어땠길래 논란이 이렇게 일어난 겁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사고가 나서 이재명 경기지사나 이 정세균 총리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는 이 해당 엄태준 시장이 안내하는 모습이 이렇게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현장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됐는데 문제는 그날 저녁 밤 늦게 이 사망자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망자에 대한 발표를 엄태준 시장이 하지 않고 이제 부시장이 하다 보니까 도대체 행정 책임자인 시장은 어디가 있는 것이냐라는 이제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유가족들이 이제 상당히 밤새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때까지도 시장은 나타나지 않고 다음 날 오전에야 이제 시장이 나타나다 보니까 도대체 시장은 어제 밤부터 이 새벽 아침까지 어디에 있었던 것이냐 이런 의혹 제기가 있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엄 시장은 밤늦게까지 현장을 지켰는데 왜 이런 악의적인 보도를 하느냐라고 강하게 항변을 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나왔습니다. 저하고 화면 같이 보실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엄 시장이 본인의 상세 일정까지 샅샅이 공개를 했어요. 근데 최 교수님, 이 또 하나의 논란이 있는 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엄청나게 억울하니 기자회견도 자청하고 일정도 공개할 수 있지만 유가족들이 봤을 땐 지금 본인의 일정을 공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런 거는 지금 사실은 포인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포인트는 아니죠. 그러니까 다만 이제 본인 입장에서 억울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언론이 그렇게 보도를 하니까 일반인들이 볼 때 이천시장이 그럼 제대로 대응을 안 하고 있다고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억울함은 표현할 수 있겠지만 네. 지금 이제 사고를 당하신 유가족들 입장에는 저게 중요한 건 아니죠. 실제 그럼 이천시장이 유가족들에게 와서 얼마나 정말 그 아픔을 쓰다듬고
또 이제 사망자 발표 같은 건 저는 가능하면 시장이 하는 게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네. 부시장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점이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사람은 이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건데 물론 아까 전제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자가 기사를 쓰면서 정확히 확인 안 하고 기사 써서 이천시장 개인적으로는 그게 뭐 본인의 뭐 선거나 아니면 정치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있으니까 반박 기자 하는 건 뭐 충분하다고 봐요. 그러나 유가족 입장에서는 저런 것들보다 어찌 보면 유가족 눈에 계속 띄면서 뭔가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모습이 계속 보여지는 것이 위로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추가 수습 대책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자주 보여져야 되는데 유가족들 눈에 그게 좀 보이지 않다 보니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물론 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니 일을 했으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예. 좀 더 실질적으로 유가족들을 위로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냈으면 좋을 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이천시장의 논란 외에도요. 유가족들의 공부를 자아내게 한 사람 또 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요?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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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 떴습니다. 그것도 지금 왜 왔어? 저희가 신고 받고 왔고요. 누가 뭐야? 누가 혼자야? 자격을 누가 저러고 있는데 안 하고 왔어. 뭐야? 이거 보는 일라고 한 거 아니에요? 시공사 대표가 어제 뭐 사과한다는, 죄송하다는 말만 하고 실신했다는 지금 영상도 한번 만나봤는데요. 박재선 교수님. 근데 저는 한번 저하고 화면 같이 보실게요. 네. 진짜 이 말을 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놀랄 만한 얘기거든요. 혐의 인정하냐, 안전수칙 지켰냐고 했더니 내가 불렀습니까? 건설 현장, 안전수칙 지키는 건설 현장 없다. 다들 그렇게 한다. 이런 말까지 했다고 전해집니다. 네,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재 현장이다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하지만 본인이 그런다고 책임을 회피할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은 무거운 책임감과 죄책감을 가지고 사고를 원활하게 수습하는 데 도움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맞습니다. 모든 현장이 100% 다 안전수칙을 지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예전보다 경제 논리보다 안전을 우선시하는 현장들이 굉장히 많고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현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예. 이렇게 말을 하시게 되면은 정말 안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우선시하고 있는 현장에 있는 책임자나 관리자들에게는 정말 비애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특히 우레탄 폼 시공 유증기가 발생한 그런 화재 현장에서의 화재를 예방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딱 두 가지만 해주면 됩니다. 예. 유증기가 발생을 하게 되면 환기 장치를 설치를 해가지고 이 발생한 유증기를 바깥으로 빼주면 되는 것이고 또한 그 옆에서 화기를 용접과 같은 그런 공사를 하지만 않으면 화재가 하지 않는 정말 어렵지 않은 그러한 그 안전수칙인데 그것조차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저렇게 무책임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정말 국민적인 공분을 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기본도 안 지켜놓고 다 법 잘 지키는 건설 현장에 있는 사람들 다 지금 자괴감 느끼게 만든 거잖아요. 다 같이 이제 그런 죄인을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은 뭐 이런 워낙 큰 사고를 일으키다 보니까 뭐 그런 마음이 들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 교수님이 아까 이제는 경제 논리보다 돈 버는 것보다 안전이 저 우선이 되는 분위기는 맞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화면을 좀 보면 여기 지금 해당 이천 화재 참선한 곳이요. 20년 다닌 공사장 중에 최악이었고 현장에서 화재 감시를 본 적은 한 번도 없다. 용접을 할 때도 방화벽이나 덮개를 쓴 적이 없었다. 그럼 다시 이들을 탓하는 것도 탓하는 거지만 이게 지금 정부가 규제를 하더라도 그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무시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정말 사실이다라고 하게 되면 두 가지 지금 법에 대해서 위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용접과 같이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비산, 불꽃이 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막을 설치하고 그리고 옆에 불에 탈 것에는 그 용접 방화포, 그러니까 불꽃이 닿더라도 불이 붙지 않도록 하는 것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옆에는 반드시 안전관리자,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도록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또한 소방법에서는 이런 공사 현장에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화기라든지 간이 소화 장치라든지 그리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신속히 알 수 있는 비상 경보 장치라든지 피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피난 유도선 같은 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그 현장에서 작업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도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명백한 위법이 되는 것이죠. 지금 아까 저희가 시공사 대표나 이천시장 얘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앞으로의 수습 대책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인데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알려지기로는
대부분 일용직이기 때문에 피해 보상이 미미한 수준이다라는 보도까지 나왔거든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건설 현장 같은 경우는 이 도급 체제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제 원청이 있고 거기서 이제 하청이 있고요. 또한 그렇죠. 불법적이지만 재하청이 있는 경우들이 있고요. 따라서 일용직 노동자 같은 경우는 이들에 대해 배상에 대한 책임 범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모호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아마도 나중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원활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는 그런 확률도 그러니까 좀 보험이 있습니다. 제대로 안 들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일용직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보험도 안 들어져 있고 이들을 작업에 투입할 때 지금 안전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고 투입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 폭발 화재 참사가 난 뒤에 여러 가지 지금 수습 대책 그리고 사고 원인을 파헤치다 보니까 점점 더 안타깝고 어찌 보면 화가 난 일들까지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어제 윤석열 총장이 이천 화재 참사와 관련해서 적극적인 수사 지원을 지시했었습니다. 이를 두고요.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당선인과 황희석 전 국장이 윤 총장을 또 겨냥했습니다. 이들의 과거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총선 당선인으로서 처음 법정에 서셨는데 국민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 식의 정치검찰의 행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됩니다. 한판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반드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고 굵게 가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요. 정확히 이 시간에 윤석열 총장이 이례적으로 이천 화재 참사와 관련해서 발빠른 수사 지원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근데 그렇죠. 바로 곧바로 이렇게 검찰의 속셈에 이해 노라는 언론의 현실, 여론몰이다. 그리고 직접 수사 범위 넓히는 작업이다. 이런 비난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국민적 비극이고 엄청난 사건 아니겠습니까? 38분이 사망하신 사건 같은 경우에 당연히 검찰이 나서서 이 사고 원인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되는 게 검찰에 있는 임무 아니겠습니까? 검찰의 존재 이유고요. 자, 그런데 지금 황희석 전 인권국장이나 최강욱 당선인이나 황운하 당선인이 검찰에 대해서 지금 공격한다는 것이 같은데 도대체 저는 이분들이 왜 이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정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자, 모든 것들이 이분들 눈에는 그저 그냥 윤 총장을 공격하는 것밖에 보이지 않는 것인지, 자, 이 상황에 지금 유가족이라든지 또 이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자, 그동안 이 정권 들어서만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이라든지 밀양 세종병원 사건이라든지 잇따라서 대형 화재 사고가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적폐청산이라는 차원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그동안 수차례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법적인 장치도 강화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사고가 터졌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사고를 보면서 공분하고 있는 상황에 검찰이 나서는 게 당연한 임무죠. 자, 그런데 지금 황희석, 최강욱, 황운하 이런 분들이 나서서 윤 총장을 공격한다? 도대체 저는 이분들이 지금 공격의 포인트를 어디로 잡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지금 국민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더군다나 국회의원이 곧 될 분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기승전 윤 총장 공격에 나서는 게 아닌가, 참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황운하 당선인도 비상식적인 검찰 만능주의에 빠진 검찰총장 윤석열 총장 겨냥했습니다. 최 교수님, 추미애 장관도 사고 철저히 진상규명하라. 이게 먼저면 글쎄요. 이제 책임 있는 자리에 가신 분들은 일단 사고 수습을 어떻게 하면 도울릴지 그게 먼저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렇죠. 저는 그래서 추미애 장관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여기 그래 국민의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검찰이 이번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당연히 이래야 되죠. 그러니까 검찰은 검찰의 업무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번 사건에 예를 들면 시공사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사람 중에 불법적 행위가 있다든지 안전책임 제대로 안 했다든지 당연히 처벌받아야죠. 저렇게 많은 사람이 희생된 이 사건을 그냥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검찰이 열심히 수사해서 잘못되면 바로 잡고 처벌받은 사람 처벌시키고 그래야 다음에 또 이런 사건도 안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법무부 장관도 저는 그런 표현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뭐 다른 얘기 할 필요 없고 검찰은 검찰 역할을 잘 수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뭐 잘못된 역할을 하거나 월권을 하거나 검찰이 뭐 권력을 남용해서 다른 일을 했을 때 비판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최 교수님 말씀 끊어 죄송한데 그러니까 월권과 이걸 한 건 아니라는 거죠. 아닌데도 비판한 건 문제가 있다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그래서 그런 일이 있다면 비판할 수 있지만 그런 일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런 비판은 소모적인 논쟁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요. 12년 전에 이천 냉동창고 화재 사건에서도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안 되고 벌금 2천만 원에 그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법과 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국민 여론이 지금 비등한 상황이니만큼 다시 이제 국회에 들어간다라면
이런 인재가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책임자가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법과 제도를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굳이 이 검찰 개혁의 어떤 명분, 또 검찰이 앞서가고 있다, 이런 이 비판의 뭐 꼬투리로 삼는 것이 과연 이 국민들이 원하는 것인지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천 화재 참사 속보와 함께 검찰과 그리고 검찰을 비판하는 이 목소리들의 갈등 얘기 하나하나 정리를 해봤습니다.